잠시 멈춰서 귀 기울여 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터무니없이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은 확실한 진실입니다. 성공과 돈에 대해 당신이 믿고 있는 모든 것이 틀렸다면요, 그것은 학위도 운도 당신의 육체적인 노력도 아닙니다. 단 1%의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무언가이며, 이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거의 모든 부를 거머쥐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버는 것에 대해 당신이 배워온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어떨까요? 단 몇 달 만에 당신의 재정 상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요, 그 답은 바로 당신 앞에 있습니다. 하나의 아이디어 속에 말이죠. 저는 쓰디쓴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때 저는 인생이 저에게 일어나는 일일 뿐 제가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학력도 방향도 없었죠. 저는 언급하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을 했습니다. 타이어를 갈고 바닥을 닦고 닥치는 대로 무슨 일이든 했지만 여전히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성공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 운이 좋은 사람들, 더 나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 벽에 학위증을 걸어둔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남자가 저에게 나폴론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책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몰랐지만 제 인생 전체가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책 자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아이디어들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단 하나의 아이디어가 제가 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비밀은 환경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제 안에 불꽃을 지폈습니다. 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확신이었죠. 그것은 제가 진정으로 믿고 행동하기로 결심한다면 제가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할 수 있으며 가질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느낌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마치 항상 존재했지만 아무도 저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새로운 삶의 법칙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가꾸어진 아이디어가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단기간에 거의 아무것도 벌지 못하던 제가 1년에 2억 4천만 원 이상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3억 7천만 원 이상을 벌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것, 즉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더 똑똑해지거나 대학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유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죠. 바뀐 유일한 것은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무시합니다. 내 꽃을 피울 기회조차 주지 않고 산 채로 묻어버립니다. 얼마나 자주 어떤 생각이나 영감을 떠올리고 잠시 열광하다가도 바로 직후 마음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또는 그건 절대 안 될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시도해보기도 전에 포기했습니까?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자신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질식시키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돈이 없어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력이 없어서 갇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를 덫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저는 자원, 인맥, 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확고한 결단력, 즉 믿음으로 지탱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아이디어는 시작점이지만 그것을 현실로 바꾸는 것은 결단력입니다. 제가 처음 청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저는 그 사업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빗자루와 양동이 그리고 하나의 아이디어만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한 층을 청소해주는 대가로 한 달에 4만 원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액수였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씨앗으로 보았습니다. 그 작은 계약을 제국의 시작처럼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제국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에 쏟는 에너지가 그것이 무엇이 될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단기간에 저는 여러 도시의 사무실을 청소하며 상상했던 것 이상을 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간단한 내적 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디어가 저에게 세상을 다르게 보게 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매일 놀라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것을 죽게 내버려 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없어, 돈이 없어, 어떻게 하는지 몰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명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 세운 마음의 벽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 벽들이 성공이 들어오는 것도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한 아이디어가 언제였습니까? 불가능해 보였지만 당신 안에 무언가를 점화시킨 아이디어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행동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당신을 설득하게 두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회를 그런 식으로 묻어버렸습니까? 왜냐하면 진실은 우주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자에게 보상합니다. 저는 종종 아이디어가 영적인 씨앗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창조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씨앗과 마찬가지로 당신이 그것을 심지 않으면 죽습니다. 당신이 아이디어를 적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첫걸음을 내디딜 때 당신은 그 씨앗을 현실의 토양에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어떤 성공한 사람을 보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작은 아이디어였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거대한 것으로 바꿀 만큼 충분히 믿을 때까지 말이죠. 월트 디즈니는 환상의 제국을 만들기 전에 상상력 부족으로 해고당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차고에서 시작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텔레비전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 모두가 가진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차이점은 그들은 그것을 실행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이디어는 에너지이며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이디어를 무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행동할 의지가 있는 다른 마음을 찾아갈 뿐입니다. 혹시 당신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몇 달 뒤 다른 사람이 똑같은 개념으로 성공하는 것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칙입니다. 아이디어는 준비된 마음에 깃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당신의 삶을 바꿀 아이디어가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들리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작고 터무니없거나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이야기를 바꿀 전환점이라면 어떨까요? 종이 한 장을 꺼내 그 아이디어를 적어보세요. 너무 크든 너무 단순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적으세요. 형태를 부여하세요. 왜냐하면 아이디어는 의식 속으로 가져올 때만 힘을 가집니다. 이것이 첫 단계입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적었고 그것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삶이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것은 시작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력은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됩니다. 단 하나의 아이디어가 모든 한계에서 당신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아이디어가 오늘날 불가능해 보이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힘의 씨앗이며 그것이 번성할 수 있는 유일한 토양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따르기를 두려워하는 아이디어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어쩌면 그것이 바로 1%의 사람들이 사용하기로 결정한 바로 그 열쇠일지도 모르며 지금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하해 동안 저는 세상이 말하는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를 믿었습니다.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벌려면 엄청나게 똑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제 삶의 대부분을 저와 함께 했으며 아마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성공이 천재들, 최고의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 최고의 성적을 받는 사람들, 올바른 인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써 저는 자동적으로 저 자신을 그 그룹 밖에 두었습니다. 결국 저는 일찍 학교를 그만두었고 학위도 없었으며 영향력도 없었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 그리고 저에게 모든 것을 바꾼 것은 성공이 지능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직 인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이 당신이 사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하거나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번성할 것이라고 믿도록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세요. 당신이 아는 사람들 중에 놀랍도록 똑똑하고 교육받았으며 열심히 일하지만 여전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쩌면 고등학교조차 마치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성취하며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두 그룹의 차이는 지적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각자가 무엇이 가능하다고 믿느냐에 있습니다. 한 그룹은 지성을 사용하여 자신의 한계를 정당화하는 반면 다른 그룹은 정신적인 믿음을 사용하여 가능성을 확장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고통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오랫동안 저 또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노력하고 더 땀 흘려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고 죽도록 일했지만 여전히 한 달을 거의 같은 자리에서 끝냈습니다. 그것은 지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움직임을 진전과 혼동했습니다. 하지만 진전은 육체적인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힘에서 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의식 없이 방향 없이 행동했으며 매일 똑같은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최면에 걸린 듯한 반복의 순환 속에서 말입니다. 그들은 일하고 청구서를 지불하고 삶에 대해 불평하고 다음 날도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것을 다시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성공이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정렬에서 온다고 믿도록 배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침내 비밀이 힘든 노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고방식으로 일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흥미로운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르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돈을 멀고 어렵고 한정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돈을 에너지로 보았습니다. 흐르는 것이고 항상 존재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입니다. 현대 심리학 및 신경과학의 수많은 연구들은 우리의 믿음이 결과를 형성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배우고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은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라고 믿는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보다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확률이 50% 더 높다고 합니다. 이는 당신이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변화할 수 있는 당신의 힘을 얼마나 믿느냐에 달렸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을 기억합니다. 빌 고브라는 분의 간견을 듣고 있었는데 그가 한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 자신을 더 똑똑하고 더 교양 있고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 애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성공은 당신이 남에게 맞추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틀을 깨고 벗어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세상이 기대하는 모습이 되려던 노력을 멈추고 진정한 저 자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밥, 지능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각입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당신 생각의 반영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능력입니다. 물리적 세계에서 얻는 결과는 단지 당신의 마음에 품고 있는 이미지의 발현일 뿐이라는 이해입니다. 부족함을 생각하면 부족함을 끌어당기고 풍요로움을 생각하면 풍요로움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통장 잔액을 보면서 그 숫자가 당신이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의 한계를 정하도록 몇 번이나 내버려 두셨습니까? 투자하거나 직업을 바꾸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난 할 수 없어 충분치 않아라고 몇 번이나 생각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패러다임이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힘들다는 성공은 소수만을 위한 것이라는 오래된 믿음에 당신을 묶어두는 정신적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믿음이 당신의 결정을 지배하도록 허락하는 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공부했지만 싫어하는 직업에 갇혀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압니다. 그리고 용기와 비전으로 불을 창조한 다른 사람들도 압니다. 그들은 단지 다르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버진 그룹의 창업자인 리처드 브랜슨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그는 난독증이 있는 학생이었고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장애물을 볼 때 그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는 방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기만 하면 됐던 것입니다. 반면에 높은 지능을 가진 수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스스로를 방해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믿음에 갇힌 위대한 정신들. 왜냐하면 성공은 당신이 무엇을 아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능하다고 믿느냐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돈이 가치 있다는 생각과의 관계를 반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돈이 더럽고 사람을 타락시키고 부족하다고 믿으면 우주는 단순히 제 믿음을 존중하여 돈을 저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하지만 돈이 저의 본질을 증폭시키는 에너지의 한 형태라고 믿으면 돈은 흐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더 가벼워지고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실용적인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종이 한 장을 잡고 돈에 대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믿음을 적어보세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적으세요. 아마도 돈은 벌기 힘들다, 또는 나는 재정에 능숙하지 않다, 혹은 부자들은 이기적이다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문장을 보고 질문하세요. 이것은 절대적인 진실인가? 아니면 그저 내가 배웠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것인가? 제가 이 연습을 처음으로 했을 때 저는 제 것이 아닌 믿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그리고 평범함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도록 가르쳤던 선생님들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한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타인의 생각에 갇혀 있지 않겠다고. 저는 저만의 진실을 만들어 가겠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면 주변의 모든 것도 함께 변하기 때문입니다. 문을 여는 것은 지능이 아닙니다. 자각입니다. 당신이 당신 현실의 창조자라는 자각, 모든 생각이 삶의 밭에 심겨진 씨앗이라는 자각, 그리고 당신이 심는 모든 씨앗은 조만간 열매를 맺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과 부족함의 씨앗을 심고는 수확물에 의아해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간단합니다. 돈은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단순히 증폭시킬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관대하다면 돈은 당신의 관대함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불안하다면 돈은
당신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돈을 찾기 전에 더 의식적인 마음을 찾으세요. 승리하는 사람들과 그저 살아남는 사람들의 차이가 그들의 사고방식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제게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제 당신은 당신의 가장 큰 장애물이 결코 외부 세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당신 머릿속의 세계였습니다. 그 세계를 바꾸면 나머지는 결과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지능 게임이 아니라 자각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저는 제 자신 안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 감옥에는 창살도 자물쇠도 벽도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숨 막혔습니다. 그 이름은 의심이었습니다. 의심은 제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는 조용한 적이었습니다. 직장에서, 대화 속에서, 손에서 놓쳐버린 기회들 속에서도 그것은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만약 잘못되면 어쩌지? 만약 네가 충분히 잘하지 못하면 어쩌지? 만약 사람들이 너를 비웃으면 어쩌지? 저는 그 속삭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많은 꿈들이 시작하기도 전에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느 한날이 기억납니다. 강당 뒤쪽에 앉아 무대 위 빌 고브라는 남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확신에 차 있었고 너무나도 존재감이 강해서 그 공간의 공기마저 지배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곳에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말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뒤편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말할 수 있다면, 저런 자신감이 있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텐데. 하지만 즉시 의심이 답했습니다. 너는 절대 그렇게 되지 못할 거야. 너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 그 생각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일어나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리에 있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손에 땀이 나고 목소리가 떨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빌이 제 가슴을 꿰뚫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저를 마비시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으로 형성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수정되고 축소되며 받아들여질 만한 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가 치르고 있던 대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숨을 쉬고 있었지만 진정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실패에 대한 두려움, 어리석게 보일까봐 하는 두려움,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그것이 사람들을 갇히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신중함, 상식, 현실주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장한 두려움입니다. 의심은 꿈 도둑이며 매우 미묘합니다. 의심은 논리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그 목표는 언제나 당신이 행동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의심을 완전히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한 걸음씩. 하루에 한 번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뒤돌아보면 한때 당신을 마비시켰던 것이 이제 당신을 나아가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오직 그것을 듣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힘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식 부족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 부족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력한 것을 배우고 잠시 동안 영감을 받지만 곧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산소 부족으로 꺼져가는 불꽃처럼 말입니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책을 읽고 비디오를 보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나서 완전히 동기부여되어 삶이 바뀔 것이라고 믿었습니까? 그리고 일주일 후에 모든 것이 이전으로 돌아갔습니까? 설렘은 사라지고 오래된 습관이 돌아왔으며 변화에 대한 희망은 흩어졌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효과가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반복 없는 지식은 자각으로 변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놀라운 도구이지만 오직 반복을 통해서만 배웁니다. 그렇게 우리는 패턴과 습관 그리고 믿음을 만듭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한번 들으면 그것은 덧없는 기억처럼 당신의 의식 속에 머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반복할 때 그것은 잠재의식으로 내려가고 그곳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일상적인 행동의 96%를 통제합니다. 당신이 생각하지 않을 때 무엇을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잠재의식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나서도 이전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오래된 프로그램이 여전히 당신 안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살았습니다. 여정의 초기에 저는 책을 읽고 공부하고 뛰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나이팅게일의 명언을 듣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시간을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너무 단순하고 거의 당연해 보였지만 저는 그것을 시험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매일 빠짐없이 같은 녹음 파일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샤워 중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같은 말들을 그것이 저의 일부가 될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에 스위치가 켜진 것 같았습니다. 변화를 강요하는 것을 멈추고 자연스럽게 그 변화에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자동으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유능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설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믿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패턴이 오래된 것을 대체한 것 같았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과학은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것을 뒷받침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당신이 정보를 반복할 때마다 뇌가 전기적 연결을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언가를 더 많이 반복할수록 그 연결은 더욱 강해지고 결국 행동은 자동적이 됩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뇌는 당신이 반복하는 것에 따라 스스로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매일 두려움, 부족함, 불안감을 반복한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뇌가 재생산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과 풍요, 그리고 행동을 반복하면 완전히 다른 주파수에서 작동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 의식적인 반복 습관을 들였습니다. 저는 힘을 주는 문구들을 선택하고 매일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심지어 바보 같게 느껴졌습니다. 거울을 보며 나는 불을 창조할 힘이 있다. 나는 내 현실의 창조자다. 라고 말하곤 했죠. 처음엔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이 그 말들을 믿기 시작한 거죠. 그것들은 그냥 긍정적인 말들이 아니라 확고한 신념이 된 것입니다. 많은 분이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것이 그저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을 재프로그래밍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반복할 때 당신은 오래된 패턴을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신은 이미 무의식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부정적인 방향으로 말이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충분히 괜찮지 않아. 같은 말을 하루에도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말합니까? 그리고 당신은 이 말들을 수년 동안 반복해왔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한계를 믿을 수 있다면 확장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반복하기로 선택하느냐입니다. 저는 완전히 길을 잃었던 시기를 기억합니다. 사업은 성장하지 않고 빚만 늘어갔으며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죠. 하루는 제가 가진 정신적 초점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공책을 펴고 단 한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번성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잘 됩니다. 그리고 30날 동안 저는 그 문장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했습니다. 운전하면서, 걸으면서, 잠들기 전에 말이죠. 처음엔 아무것도 변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저는 뭔가 다른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차분해지고
더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더욱 단호한 결정들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기회들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복의 힘입니다. 단순히 당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을 넘어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당신이 반복하는 것이 당신의 일부가 되고 당신의 일부가 된 것이 현실로 나타나며 현실로 나타난 것이 당신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바라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날 저는 대부분의 사람이 대대로 물려받은 정신적 패턴에 갇혀 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돈 벌기는 힘들어. 인생은 불공평해. 나는 운이 없어.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됩니다. 우주는 당신의 정신적 주파수를 통해 내리는 명령에 단순히 반응할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결핍으로 진동하면 우주는 부족함으로 반응하고 감사와 풍요로 진동하면 기회로 응답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이 만들고 싶은 미래를 상징하는 문구를 선택하고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의 일부가 될 때까지 반복하세요. 지금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새로운 현실을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믿을 때까지 반복하세요. 그리고 믿게 되면 다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다르게 행동하면 결과도 달라질 겁니다. 어떤 변화도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화는 당신의 잠재의식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입하는 과정입니다. 낡은 레코드에 새로운 곡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여전히 낡은 트랙이 재생되겠지만 계속해서 새겨 넣으면 새로운 녹음이 덮어 씌워지고 이전의 것을 지워버립니다. 그렇게 삶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를 원하신다면 지속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정신적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긍정 문구를 반복하고 목표를 검토하며 결과를 시각화합니다. 순간적인 동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만들어가는 습관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매일 자신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일지도 모르니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겠다. 무하마드 알리는 챔피언이 되기 전에도 나는 최고다라고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뇌는 실제와 감정을 담아 반복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그러니 당신이 살고 싶은 것을 반복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뇌가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작동할 것입니다. 반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경험하는 것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아이디어를 정체성으로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한계를 반복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가능성을 반복할 때입니다. 당신이 되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의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때까지 그것을 반복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으로 믿는 그날 주변의 모든 것이 당신의 새로운 현실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은 단순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꿈만 꾸는 사람들과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정확히 구분짓는 요소입니다.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진실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반복하는 것을 바꾸지 않는 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을 창조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생각과 감정, 행동으로 양분을 주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모든 말, 강화하기로 선택하는 모든 아이디어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미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할 때 당신의 이야기를 완전히 다시 쓸 힘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자,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은 지혜의 여정에서 당신의 다음 단계이며 지금보다 1%더 나아지는 또 다른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뵙겠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이 훨씬 더 명확해지기 시작할 테니까요. 자, 망설이지 말고 지금 클릭하여 이 변화를 이어나가세요.